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마주보고 있는 국경지역 단둥. 단둥은 북중 무역의 80%가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거점 지역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을 찾은 북한 사람과 한국인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도시다. 통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작은 통일 도시 단둥. 그런데 최근 단둥에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성행하던 북한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한 것. 한 식당은 가게 간판에 한글을 떼어버렸고 단둥에서 가장 큰 평양식당은 수리로 인한 잠정 휴업 안내문을 붙였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한 무리의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한 대북 소식통은 그들이 북한 식당 폐쇄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사상 최악의 대북 제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중국과 북한을 잇는 유일한 철교가 임시 폐쇄돼 한 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 현재는 보수공사를 명목으로 12월 중 열흘간 폐쇄될 거라고 공지된 상태다. 하루가 다르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단둥.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만갑에서 파헤쳐본다. 최근에 이제 단둥하고 이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일시 폐쇄한다고 한번 나왔었는데 결국은 12월 중순으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국은 대북 제재의 일환이고요. 단둥 지역은 평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긴장 상태가 있나 보네요. 긴장이 아주 그냥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과거 사진을 보면 좀 활기치 않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좀 느낌이 달라요. 예, 불과 몇 개월 만에 변화가 아주 놀라운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단둥에 있는 북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점 수준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이제 가장 바쁜 시간인데 밖에서 보면 거의 안이 안 보일 정도로 종업원도 나와 서 있는 사람도 없고. 폐점 수준이라는 게 손님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이 그동안 중국인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한국인이 많았습니까? 북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한국인이 많았죠. 그러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국인 출입 못하게 일부 막았었거든요. 12월까지 다 철수해라,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랬다가 최근에는 한 달 앞당겼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 내에 있는 북한 그 식당들에서 영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매출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꼼수를 쓰냐면 사장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배인이라고 파견됐던 그 사장을 중국 조선족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중국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당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최근 제 지인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찾아갔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늘 손님이 많았었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3명이 갔는데 자기들밖에 없더래요. 3명 앉혀놓고 6명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 짠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식당에 손님도 없고 심지어 폐점 상태가 유지되면 타격이 큰 거 아니에요, 북한 측에? 네, 북한의 타격이 크죠. 예. 일단 그 북한 식당은 점포당 한 30만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연간. 지난 9월부터 대북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북한이 철광석이라든지 뭐 수산물이라든지 수출을 못하면서 수입이 거의 줄어든 상황에서 미미하지만 북한 식당의 자금은 북한 정권한테는 큰 이득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잃게 된 것입니다. 타격을 입겠네요, 북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 상무부가 12월 15일 이후로 모든 북중 합작 기업은 다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중국의 상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다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물론이고 지금 하부 구조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에 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식당 하나하나가 북한의 기간 하나를 보고 살려왔는데 이게 문을 닫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적은 타격은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산업체에서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비자 발급도 안 되는 거고 기존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 대한 비자 연장 신청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단동 쪽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북한 기업이나 식당 같은 데서 발을 붙일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례로 그 단동 쪽에는 한 의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북한 노동자 한 2,000명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나온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다 그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단속을 나서고 하다 보면 북한 정부는 외압을 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둥에 최근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고 북한 식당들도 이렇게 철수를 함과 동시에 거동이 좀 수상한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뭔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보위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지 않고 떼고 다니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탈북자들을 감시하거나 또 탈북한 사람들을 재입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잡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2000년도 초에 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에 류경이라는 아주 뛰어난 정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정일을 설득을 해가지고 중국의 동부 삼성 지역을 보위부가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양에 그 칠보산 호텔을 지어놓고 연결 지역에 이제 그 류경 호텔을 지었습니다. 류경 호텔이. 예, 그래서 칠보산하고 류경 호텔은 국가안전보위성의 이게 아지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심양하고 단동은 바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모든 물동량의 80%가 그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인적 교류가 대부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단동 지역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아지트라고 봐야죠. 네. 예. 이게 지금 뭐 북한이 지금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원유 관련된 게 서민들에게 좀 부족하고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많이 괴로울 거예요, 또 생활하는데. 아, 그렇죠. 지금 최근에 더 이제 원유난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거래하는 것도 이제 좀 보고 있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도 딱 그 할당량 외에는 주질 않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기준량만 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경유가 한 1,000톤 되면 한 한국 돈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00톤짜리 배로 하나 실어 오면은 그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톤 정도를 싣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한 돈을 중국인은 어디든 밀수하든 100만 달러 정도. 할 업체가 거의 전무하는 거죠, 북한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 기름값을 내가지고 네.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죠.